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언제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 운용사인 블랙록의 보고서인 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미국 주 정부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하고 가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금리 결정 이전에 투자자들은 물론 수많은 전개 전문가들이 0.25가 될지 0.5가 될지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0.5% 인하를 해주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해주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0.5% 인하는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져 0.5% 인하 시에는 비트가 꽤나 빠졌다가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지만 금리 결정 후 오히려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0.5%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다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였는데요.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했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 0.5%를 인하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시장이 받아들여서 자산들이 폭락할 거다라고 예상했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0.5% 금리 인하는 이전에 0.5% 인하 때와는 달랐기 때문인데요. 연준이 0.5%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인플레이션 안정과 경제 성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를 경기 침체로 해석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0.5%의 금리 인하가 호재로 작용했고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해주었던 겁니다. 이후에도 최소 2, 3회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 나간다고 하니 적어도 올해 남은 3개월 동안은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0.5%, 내년에는 1% 정도 인하한다고 전망한다고 하는데 그건 봐야겠지만 일단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전 불장의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했을 때 비트가 크게 상승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비트코인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 신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 거의 70%가 구독을 누르지 않고 봐주고 계십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구독 누르는데 1초면 되니까 이 형 봐주신 거 구독 눌러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발표한 비트코인 보고서인 만큼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라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화폐의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만들어졌다는 걸 다들 아시죠? 이 보고서에는 전통적인 화폐의 문제점을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전통 화폐의 문제점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해결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은 필요할 때마다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화폐가 계속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고정된 데다가 4년마다 있는 반감기로 보상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관리가 잘 되죠. 두 번째, 기존의 전통화폐는 국가 간의 송금이나 거래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기반이라 국경에 제한이 없어서 거의 즉각적으로 송금이 가능해요. 세 번째, 전통화폐는 특정 소수의 사람, 즉 국가나 중앙정부에 통제가 되지만 비트코인은 최초의 진정한 개방형 글로벌 통화 시스템입니다. 특정 국가나 개인, 기관이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진정한 탈중앙화 화폐인 셈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화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블랙록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시총은 1조 달러가 이미 넘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이 내용인데요. 지난 10년 중 7년 동안 모든 주요 자산 클래스를 능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연간 100%를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비트코인이 10년 중 다른 3년 동안 50%를 넘는 4번의 하락을 기록하며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주기를 통해 비트코인은 하락장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락에서 회복하고 새로운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통화 대안으로 널리 채택될 것이라는 비트코인의 변화하는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새로운 돈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성장과 특징들은 비트코인을 현재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도 평가하게 했는데요. 1960년 이후 미국의 부채는 1조 달러에서 35조 달러로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무려 3조 달러가 더 증가를 해주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공급량이 제한이 없고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는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문제와 더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현재 미국의 부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크게 증가를 했죠. 당장 내후년 2026년까지 만기되는 미국 연방 부채가 13.5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물론 신규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 기한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 방법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트럼프도 비트코인을 미국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0년 7월 19일
19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성과를 보면 큰 상승 뒤에 어마어마한 낙폭이 있었지만 이후에 그 이상으로 크게 상승해주면서 2010년 7월 19일 대비 80만 7,000배라는 경이적인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자산임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엄청난 국가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고객들 역시도 미국 부채 위기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블랙록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미국 국가 부채 위기에 대비한 보험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록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변수에 근본적인 노출이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해지 수단으로 대체 준비 자산에 대한 매력이 커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심각한 국가 부채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보험으로 여긴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자산이라는 점에서 위기 상황에 안전하게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변수에 근본적인 노출이 없다라는 말은 비트코인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른 자산들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금리,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당시 인터넷처럼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은 초기 단계이고 시간이 더 지나서 덩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면 초기의 기대처럼 미래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따라 비트코인이 정말로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다른 자산들과 차별화될 거라는 기대는 미국 주 정부들의 움직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루이지애나주 재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즉 주 내에서 사람들이 정부와의 다양한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세금 납부, 정부 수수료 결제, 공공서비스 요금 지불 등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루이지애나주 말고도 이미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암호화폐를 수용하거나 지불 수단으로 허용하려는 유사한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와이오밍, 콜로라도,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주 등 암호화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적극 허용하려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가 더 널리 사용되고 제도권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와 같이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여러 부분에서 시장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정부의 지불 수단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주류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투기성 자산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화폐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지불은 신속하고 중개 수수료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제거래나 대규모 자금 이동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허용하면 주정부와 국민 간의 거래에서 비용 절감과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허용한 주정부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아직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주나 정부 기관에서도 암호화폐 사용을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채택을 가속화하고 경제 전반에서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 있죠. 또한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는 주들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새로운 산업 분야가 발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미국 전역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면 아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겠죠.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온체인 데이터나 실시간 비트코인 브리핑, 각종 뉴스 등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다가올 불장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지표는 기관의 공매도 포지션 지표인데요. 기관의 비트코인 공매도가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CME 선물 순 포지션이 75% 감소를 해주었는데요. 올 4월 이후 비트코인 공매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 포지션이 늘어난다는 건 비트코인이 내려갈 거라고 믿는 기관들이 많다는 거겠죠. 반대로 줄어든다는 건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줄어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또한 기관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긍정적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2개월 만에 가장 큰 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계속 유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유입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반전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74%를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데 들은 놈들이 나머지 26%마저 뺏어 먹으려고 6개월 동안 그렇게 괴롭혔나 보다 라고요. 무튼 이제는 그것도 거의 다 끝나갈 때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라인 차트로 바꾸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관찰되는 것은 풀 플래그 패턴은 상승 지속형 패턴 중 하나로 크게 상승을 해주었다가 일정 기간 동안 수렴을 해주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이 패턴의 타겟가는 기대만큼인 걸 감안했을 때 약 16만 불 정도가 타겟가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건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16만 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연준이 0.5%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인플레이션 안정과 경제 성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자산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변형록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국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주 정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전통 자산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자산으로서 자리매김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피터 린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는지 알고 당신이 왜 그것을 소유하는지 알고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기보다 본인의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